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시험이 광주와 전남 지역 90여 개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50여 명에 이르는 확진자와 자가격리 수험생들은 경실과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광주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감염자가 검사를 받기까지는 사흘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거문도 어민들이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잠시 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3만 1,0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했는데요. 수능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학교로 나오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네, 잠시 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입시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학교를 찾는 학생들의 발길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이전과 같은 교문 밖 응원은 펼쳐지지 않고 있지만 주변 경찰 통제에 따라 수험생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3만 1,000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는 이번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96개 고사장에서 치러집니다. 광주 전남 수험생은 작년보다 9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개인 책상에 가림막이 쳐지진 않지만 점심시간에만 수험생이 직접 준비된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50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은 병원 등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고 오늘 증상을 보인 학생들은 시험장 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나 LED 시계 등 전자기기를 가져온 수험생들은 1교시가 시작하기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참고서나 교과서는 쉬는 시간에만 휴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지각이 우려되거나 수험표를 챙겨오지 않은 학생들은 주변에 배치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덕구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은 예년과 같은 수능 한파는 없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수능 한파는 없습니다.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 속에서 시험 치를 수 있겠는데요.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험장으로 한참 이동하고 있는 현재 날씨는 꽤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낮 기온 17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름의 양은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시험장으로 이동할 때 또 시험 치를 때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 예비 후보가 5.18 정신을 이어받아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득권 양당 구조의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와 교육을 개혁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완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한 길을 갔을 것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당정 간에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죠. 광주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공을 넘겨받은 광주시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1일 이용석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공식화했습니다. 지난주엔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될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원금 1,338억 원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도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광주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일부의 우려와 비판은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그래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조세 수입이랄지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연합회와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총연합과 5.18 단체까지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며 광주시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공은 이제 광주시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주기 위해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한 부채 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시민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이 따릅니다. 의회의 반대로 지급이 무산된다면 지원금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불만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남은 정기회 회기 안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광주시 의회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나타난 감염자가 검사를 받기까지 사흘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미 확진자 14명이 나온 중학교와 인접한 광주 광산구의 또 다른 중학교입니다. 이웃 학교 학생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직원과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두 곳에서 1,200명이 검사를 받고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추가 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달 들어서만 광주 전남에서 이미 120명 가까운 학생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학생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부모와 형제가 감염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또한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동선이 많아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빠른 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검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광주에서 나온 확진자 341명 가운데 유증상자는 220명이었습니다. 이들 유증상 감염자의 42%가 증상이 나타나고 3일 이상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침과 발열, 인후통 및 후각소실, 미각소실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에서도 학교는 물론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산발적인 감염도 계속되는 상황.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을 보다 철저히 지켜주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사구역 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이 철거 자료를 폐기하고 조작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한솔 현장 소장 강모 씨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도 해체 계획서와 달리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참사 당일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 지시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받은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참사 사흘 전부터 쓴 업무 보고서를 공무부장에게 보고했지만 찢어서 버렸고 공무부장이 참사 당일 일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USB에 담아서 달라고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5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로 19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군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고 이 사고로 A군 등 동승자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둘러싼 갈등인데요. 바다와 인접한 여수와 같은 도시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항을 알리는 경적이 울리고 오색기와 태극기를 매단 어선들이 하나둘씩 선착장을 떠납니다. 항구를 크게 두 바퀴 돈 배들은 곧이어 일렬로 나란히 선 채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에 참여하는 여수 거문도 끌낚시 어선들입니다. 거문도 인근 해상은 제철이면 매일 3, 4톤씩 삼치와 방어, 갈치가 잡히는 황금 어장. 어민들은 풍력 발전 설비가 들어올 경우 어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더 들어오는 지역에다 꼽으면은 저희들이 어장터가 좁아져요. 어장을 못해. 어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이나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 단지 육지의 주민들. 여수 인근 해상에서는 수년 전부터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신청이 본물 터지듯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여수 관내 해상에 풍력 발전을 신청한 곳은 35곳이고 이 중 4곳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가 난 곳은 거문도와 초도, 광도와 평도 인근 해상. 전체 신청 설비 용량은 4,864메가와트로 허가량만 1,784메가와트나 됩니다. 문제는 해상 풍력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해상 풍력 발전은 25m 해저에 직경 3.5m의 말뚝을 박기 때문에 해상 생물의 서식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나 시설물 표면에 칠하는 도료의 위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단 보상 10만 원, 100만 원을 받으려 해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어민들은 이걸 알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여수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풍력발전 허가 주체는 설비 용량에 따라 다른데 1메가와트 이하는 각 시군, 3메가와트 이하는 도, 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입니다. 여수에 들어서는 발전시설은 대부분 8메가와트 이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만 할 수 있을 뿐 허가 여부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어민들은 해당 사업자에게 손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개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강진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긴급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강진군 신전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정기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종오리 2만 4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소방서의 요소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광주 소방서에 기부된 요소수는 257리터로 요소수를 사용하는 소방 차량 120대가 20일간 운행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광주 소방본부는 6달 이상 사용할 만큼의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대한민국의 섬의 수도는 앞으로 전남 서남권 섬벨트입니다. 목포시와 신안, 완도, 진도군이 대한민국 섬의 수도를 선포하고 섬의 가치를 미래 동력으로 극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와 신안, 완도, 진도 등 섬벨트 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섬의 수도를 선포했습니다. 사실 섬 수도를 자처한 섬벨트 자치단체들의 시비를 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전국 동서남의 3천여 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에 몰려 있고 그중에서도 6할이 서남권에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섬의 역사를 바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섬벨트 자치단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섬 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섬 발전의 컨트롤 타워, 한국섬진흥원의 역할을 비롯해 섬 생태, 섬 주민의 기본권, 섬 정책과 세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It does show that maybe we could learn from island experiences in the past. We could see how past responses might have worked or might not have worked. This could help us plan for island futures.
세계 최초로 국가기념일 섬의 날이 지정되고 섬 전문 연구기관 설립에 이어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섬 벨트. 서해와 고립, 단절과 고독의 대명사였던 섬이 지자체들을 하나로 묶으며 무한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와 광주 산악연맹, 광주관광협회 등이 범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무등산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등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무등산 활성화 시민 모임은 앞으로도 현장 캠페인과 시민 여론조사 등을 진행한 뒤 환경부와 광주시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열리는 길거리 축제, 추억의 충장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전일빌딩 2, 4호 등 동구 일대에서 제18회 충장로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혜태 타이거즈 우승의 주역들이 참가해 팬사인회와 토크쇼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추억의 충장축제는 코로나19로 바꾼 일상을 반영해 전체 행사의 70% 이상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대면 행사도 방역 지침을 준수한 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82주년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본받아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나주의 남도 의병 역사 박물관을 건립해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한편 그동안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찾아내서 명예회복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지방세와 제재금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와 법인 361명의 명단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 가운데 체납 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밀린 세금이 8억 원이었고 법인의 경우는 25억 원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체납 금액 납부가 어려운 법인이나 성실하게 분납 중인 개인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부터 7,000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은 18,800여 명으로 아동 급식 카드나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자원봉사센터는 대설과 태풍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신속한 이재민 구호와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봉사단과 소방, 전기, 도시가스 등 15곳의 유관기관 직원 400여 명이 참여해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상훈련을 펼쳤습니다. 자치단체와 노동당국, 경찰, 장애인 인권기관의 염전 전수점검이 다음 달까지 이뤄집니다. 이번 기관 합동점검에서는 염전 노동자 1:1 면담을 통해 인권 침해와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문제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과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80대 할머니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10년 동안 모은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81살 김순덕 할머니는 10년 동안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며 저축한 3천만 원을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써달라며 서구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 속에 시험 치를 수 있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험장으로 한참 이동하고 있는 지금 날씨는 꽤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일 구름의 양은 많겠지만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에서 아침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주 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 2도 안팎에서 출발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6도, 진도의 낮 기온은 16도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매우 크겠습니다. 구리의 0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무려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 안팎으로 종일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눈 또는 비도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코로나 사태 속에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 본인을 믿고 끝까지 잘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